농촌과 농민은 점차 어려워지고 지금은 또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와서 이런 상황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수건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이제 중요하죠. 사실 이 제도가 지금 처음 시행되던 제도다 보니까 그 지자체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이 제도를 널리 알리면서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바람직한 정착 방향이 무엇인가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지방의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계 인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새롭게 관계 인구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1월에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토론을 개최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공포 의결된 시행령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도에서는 출향 도민을 애호하고 각종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남사랑 도민증을 지난해 7월부터 발급하고 있고 올 9월부터는 전남 외에 거주하면서도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와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제, 전남 사랑 도민증을 연계 활용한다면 시려 지역과는 물론 향후와 도민을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되어 우리 전남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정책으로 기부금의 규모, 증가 및 감소 등을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는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전남사랑의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 도민증과 연계하여 기부자 모집단 자체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지역의 핵심 사업 등과 기금 사업을 연계할 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순환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고향사랑 기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에 따르면 우리 전라남도에 기부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약 43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시장 규모는 약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의 농수축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기부자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례품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경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부터 중앙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년도 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 부작용을 예를 들면 지자체 간에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을 사랑하는 향후들에게 고향에 기부할 기회를 줘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들의 자긍심과 양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농수축산물 등 특산물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자가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환호했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서 특히 농촌이 이제 좀 부흥하거나 또는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뻐했고요. 아직도 기대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 좀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답례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 제도를 보면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시군마다 지역 특산물 온라인 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몰에서 선불권 형태로 답례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막 특산품을 개발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답례품 형태로 그렇게 선불권 형식으로 주면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농산물이나 특산품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다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답례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부한 사람이 그 지자체의 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기획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 답례품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온라인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답례품이란 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주셔서 고맙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고민들보다는 너무 답례품에 대한 고민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좀 혼탁하게 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답례품 때문에 기부를 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시는 지자체도 이 답례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목매어서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답례품 문제는 좀 가능하면은 좀 단순하게 좀 해결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많은 논의력을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도에 관련해서 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구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부금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엔 정도를 행정비용으로다가 내면 잘 부담을 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부 한도까지 다 면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 기부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공제가 되고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6.5%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83.5%가 자기 부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달리 좀 고액 기부를 촉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후원금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이죠. 근데 정치 후원금이 어느 정도 걷어지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 총선 같은 거 있을 때가 많이 걷어져요. 다른 데는 안 걷어지는데 그때 한 600억 원 정도 이렇게 거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얼마 정도 기부할 것입니까라고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봐도 대략 10만 원 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기부 금액 수가 많을 걸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 제도의 구조 자체가 다만 여기서 있는 것들이 답례품인데 30%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답례품을 강조하다 보면 역시 또 제도가 이게 기본 취지를 좀 흔들리게 되는. 만약에 우리는 기부 문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답례품 받자고 기부를 하게 하는 이런 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도 설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하나 제일 좀 그 우려가 되는 것들은 거주지에 기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후원금인데 자기 거주지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정치후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는 SNS 문자 메시지로 모금을 독려할 수 없게 했다. 그러면 과연 600억 원 정도의 정치후원금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이메일로다가 독려할 수 없고 자기가 사는 곳에 기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기부하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도 거주지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으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기부를 해서 오히려 농촌에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뭐 혹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그 거주지가 그 기초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 송파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대도시에 기부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 농촌에 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체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한번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되는 것인데, 답례품으로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아무 제한 없이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일본은 사실 이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촌보다는 도시지자체의 기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와 농촌이 모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이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특산품을 활용한 그 답례품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파구에 기부를 하고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은 세액공제 전액을 받고 송파구 지역사랑 상품권 3만 원을 받아서 다리 하나 건너가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허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오히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기부하기는 어렵게 돼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기부하는 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이 제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제한 없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시행해 보고서 좀 이따가 평가해서 보자 이렇게보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작업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전남도에서는 뭐 품앗이 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셨는데 저는 좀 그건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개인은 내가 광진구에 살면서 성파구에 기부를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농촌에서는 예를 들어 저는 나주에 살고 있는데 나주에 기부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기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나주하고 인접한 뭐 무안이라든지 뭐 신안이라든지 또는 뭐 화순이라 이런 데 기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어떤 거주지 기부를 할 수 없게 된 이 제도 하에서는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서로 인근 지역의 기부를 좀 촉진하는 시민운동 같은 걸 좀 펼쳐서 농촌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2015년에 일본 고향 납세 실적이 급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2016년에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제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일본의 고향납세라는 제도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납세제도가 아니라 고향을 좋아해서 기부하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향납세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는 고향사랑 조세제도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아까 그 중앙재원에서 지방재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세는 응능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죠. 근데 지방세는 원래 원칙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 공장이 큰 거 갖고 있으면 눈도 많이 치워야 되고, 그죠? 홍수 나면 피해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많은 그 이익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지방세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고향 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연구회에서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도쿄에 살면 도쿄에서 혜택을 보는데 왜 저 뭐 나고야 같은데 그 고향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에 대해서 이 이율 배반이라는 거죠. 네,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전액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논의로 해소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일단 주민세 규모가 작아요. 일본은 소득세 한 70% 됩니다. 주민세가. 근데 우리는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세를 주민세로 이전한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국세에 비해서 지방 재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계속 뭐 매 정부 때마다 그걸 뭐 그 7대3, 6대3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이고 해서 정치자금처럼 기부를 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과 똑같이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에서 받게 되면 그 중에 91,000원은 그 국세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9,000원은 광역세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주가 만약에 10만 원을 누가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이에게 91,000원은 정부에서 돌려주는 거고요. 9,000원은 그 전남도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간이 우리는 중앙재원이 지방재원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제도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의 재원 이전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1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 논문에 100만 원을 제안했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를 100만 원까지 해주자. 왜냐하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기부금 실적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0만 원 해가지고 600억이면 가장 많을 때 600억이니까 100만 원 해줘야 한 6천억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여튼 10만 원이 됐어요. 이제 이 도입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장에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평균 한 20만 원 됩니다. 건당 그 기부액이. 물론 인당으로 하면 2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곳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당으로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20만 원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 제도가 좀 정착이 된 다음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한 20만 원을 올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단 말 그대로 기부제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부라는 건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응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응원의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례도 응원 조례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치단체에 강의하러 가면서 진천군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진천군이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죠. 하루 전에 계속 반대하다가 돈줄 내자. 그래서 진천에 있는 물건을 사자는 열풍이 불면서 진천몰에 있는 상품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시스템까지 중단되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진천몰이 특별한을 해주거나 다른 자치단체보다 뭐 적극적인 홍보 활동한 것도 없어요. 다만 난민을 수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부제 자체의 그 의도나 취지가 응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음성군, 증평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건 똑같은데 왜 우리 음성 와서 안 싸고 진짜 것만 물건도 없는데 살려고 계속 기다리냐라고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응원하고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고향사랑 기부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답례품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답례품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도카마치시에서 여성 워킹그룹을 결성해서 공동식품 가공소를 설립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농민 후계자들이 주로 거기서 가공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자를 갖다가 포테이토 칩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죠. 이 가공소를 만드는 것도 기부금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카마치시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답례품으로 활용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농촌 활성화에서 아주 중요한 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 활성화나 아니면 후계 농업인을 위해서는 이 답례품으로 나온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 발전을 받는 그 기부금의 사용처로서 우리 그 농촌 활성화 전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계 농업 경영이 스타트업을 뭐 중점적으로 육성한달지, 아까 말한 그 농식품 가공소, 이 홋카이도 도카마치시가 그런 걸 활용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이 그 서리가 내리고 이제 그쪽이 좀 그 원래 그 낙농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공을 해야만 잘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부금을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기금운용위원회도 만들고 지역에,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기부금이 그 우리 그 농촌 활성화를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죠. 아까 진천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말은 안 하죠.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지역 열심히 하는구나. 도와주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우리 이제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그 히라도시의 스위트 카페 시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그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초라한 카페예요. 그 간판도 다 벗겨져 있고 도로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그 냉동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아주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 영농 후계자들에게서 좀 이런 걸 상품화 시켜서 히트 상품을 만드시면 그 중소나 영세한 사업자에서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입장하는 게 쉽지 않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포털 사이트가 생기면 지금 뭐 행안부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부자를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납세자가 1,600만 명입니다. 자영업자하고 근로소득자 합쳐서. 그 중에 한 60%가 기부하면 1,000만 명이거든요. 그분들이 10만 원 기부하면 1조라고 생각해서 1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기가 힘듭니다.
인센티브 7% 주는데도 못 사거든요. 10시에 접속해도 10시에 못 사요. 대기하다가 막 끊어지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조라는 실적이 왔을 때 그 1조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다 소득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그 가처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이런 담예품 시장이 전국적인 사업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게 너무 좀 심플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끔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실 이제 토론을 하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있고 좀 걱정도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작년도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 올해도 여전히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이 법이 이제 제정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 되지만 제정법은 사실 안 만들어지면은 시행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나마 액수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약간의 미흡한 부분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 작년도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이걸 뭐 정쟁까지도 이제 그 비쳤던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이 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초록우산이랄지 아니면 뭐 월드비전 기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이제 고향을 그 정말 그 내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 어려운 열악한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조금이라도 좀 다시 좀 그 내가 어렸을 때 그 살던 느낌에 그렇게 좀 그 부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 접근을 했는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점 우리끼리들도 서로 이런 논의들이 점점 그 어찌 보면은 좀 마음속이 좀 순수함이 조금씩 덜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법이 조금 빨리 시행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면은 올 연초에 그 강원도하고 경북 쪽 이제 산불이 났었을 때 우리 예전에 IMF 때 금모기처럼 참 저 산불이 났었을 때 이럴 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됐다면은 참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이 시행이 이제 약 한 10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 관계된 우리 그리고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저희가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일단 도시민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과연 그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적극적인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요. 이제 그 지금 방식과 이제 예를 들어 금액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아무리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실제 시행이 된 이후에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문제점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옆에 이제 전남도에서도 와주셨는데 이제 광역과 기초 간의 이 관계가 사실 어떠한 관계가 제일 좀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나마 광역보다는 기초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마음속에 저는 광역보다는 기초가 조금 더 내 마음속에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말 이제 그 어려운 기초 단체들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역이 좀 많은 좀 서포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제 답례품도
처음에는 이제 1차 농산물, 농특산물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그 농식품부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도농교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에 가면은 그 간판들이 보이죠.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뭐 정보화 마을도 있고 그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마을들도 있는데 이 마을들을 그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그 답례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지역에 와서 저는 단순히 농산물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와서 체험을 하고 뭐 사과 따기를 한다든지 그 뭐 딸기 잼을 만들든지 체험을 하고 그 지역의 경제도 또 살릴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조금 그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이게 답례품의 전체적인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 중복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히스토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똑같이 뭐 쌀, 사과, 배 이걸 1차 농산물을 보내주는 것은 이거는 그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따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들만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는 많이 좀 널리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게 가장 사실 지금 시기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는 그에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 그 낼 수 있도록 지역은 또 철저히 그에 맞춰서 또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한 또 홍보를 열심히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얘기 나온 거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행안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뭐 방안 위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좀 강력한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 제가 크게 핵심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답례품하고 그러면 기금 사용이죠. 기금 사용처하고 그다음에 그 기부자와의 관계 인구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관심만 기울이면 되니까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아까 답례품지들 아까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시스템도 있는데 뭐 저희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일 수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많이 이렇게 검토를 했었어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우리 답례품에 대한 어떤 제약 요건이 뭐 법이라든지 시행령 뭐 조례에 어떤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뭐 지역에서 생산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한계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고객이 그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아주 쉽게 행정스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개 이게 막 있으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예 한 개 단위 시스템으로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아마 지방 공무원분들도 한 30여 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날 그 오픈을 목적으로 이게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부 아까 사용처에 대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아까 그 어떤 것에 사용할 거 그리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자들한테 어떻게 그냥 주민의 복리 정신도 좋지만 기부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아까 관계인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관계인구. 그 관계인구를 한번 그냥 그 사람 한번 지나가는 인구가 아니고 계속 인연을 맺는 그런 관계인구가 기부자하고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도 그 사람을 도외시한 그 주민만의 사업보다는 같이 뭔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주문을 상당히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조례 만들고 지금 뭐 답례품이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조금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관계 인구도 사실 조금 밀리는. 지금은 어제 발표하다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관계 인구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해안부에서도 그 역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관계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관계 인구는 아까 저는 신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과의 어떤 단기적인 게 아닌 중장기적인 신뢰를 그 원래 공공기관이 원래 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게 신뢰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좀 지방 정부에서 좀 힘이 들다 보니까 단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뭐 기금 이게 좀 아마 바쁜 것 같아요. 그걸 좀 이렇게 진행하면 그런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도 지금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었고 많이 나오면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세액경제가 10만 원 조특법에 있고 조세특례법이 있고 우리 법에는 아까 뭐 거주지 제한도 있고 홍보에 대해서도 각각 뭐 개별적인 홍보는 못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법인은 안 되고 500만 원 한도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이거는 뭐 국회에서 그때 뭐 아주 뭐 어렵게 이게 탄생된 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뭐 국회 의견을 전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 이제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를 시행해보고 개선은 필요한데 그 몫은 아무래도 우리 지방 정부나 이쪽 농어촌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당초 목적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조금 하고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더 개선 방안이 나오겠죠. 이건 좀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뭔가 자꾸 이게 뭐 과다 경쟁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게 좀 더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운영하는 뭐 저도 지방정부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제도 개선은 계속 저희들이 뭐 앞으로는 시행하면서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지금 해안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역점은 내년도 이제 안착입니다. 안착 그게 지금 법원대 시행령은 뭐 공포가 됐고 아까 참고 조례안은 거의 뭐 지자체 다 줬어요. 주고 했는데 지자체는 일부 뭐 입법 예고 한 데도 있고 아마 10월달 11월달 되면 거의 뭐 조례가 거의 뭐 재정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데서 이렇게 재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담대품을 이제 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교육은 다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시군에 시도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뭐 이렇게 컨설팅 비슷하게 이렇게 뭐 어제는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했지만 그렇게 좀 지방에 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워크숍은 아까 연구회 말씀하시고 연구회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모여가지고 전국 워크숍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우수 사례라든지 약간 이런 아까 뭐 기금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금 사업 계속 발표하라 그러는데 까지 안 가는데 그런 걸 계속 발표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자체 간에 좀 우수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냥 당초 취지하고 좀 변질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지방 소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좀 1조 원 해가지고 나눠주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고 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걸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제가 지방 소멸 기금 외에도 한 5천억 정도의 1년에 5천억 정도의 지원금을 제가 지방 정부에다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나 적경 지역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서해오도나 낙후 지역이죠. 옛날에 낙후 지역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에 매년 줌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분들은 필요하니까 돈을 주는 건 맞아요. 이유가 뭐냐? 저는 돈을 예를 들어 5천억이 아니고 5조를 준다고 해도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멸 대응기금 이것만큼은 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뭐냐면 저는 이 지방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없이 계속 돈을 준다고 해서 되겠느냐. 조금 이번에 좀 가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소멸 대응기금도 좀 차등 배분을 한 이유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되게 지금 다 이보면 이게 좀 비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다 수도권을 젊은 사람이 선택을 해가 가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소멸 지역은 이번 선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뭔가 매력이 있는 거죠. 뭔가 경쟁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걸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집에도 저는 세종에 와 살고 있는데 딸내미는 서울 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 여기 계속 돈을 갖다가 제가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가 소멸대응기금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조보다도 이게 더 강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멸대응기금을 내가 할 때는 어디 쓰라 그러면 농림에 쓰라 뭐 관광에 쓰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가 이게 변수가 딱 3개입니다. 아까. 답례품이 제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익은 있는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하나의 원천력이 몇개 상품이 될 수 있는 게 답례품이라고 생각해요. 답례품과 그 다음에 아까 번에 기금 사업을 그 답례품 그 돈을 받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서 그 관계인구를 맺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3개 변수는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그 3개를 가지고는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 이게 좀 많이 지방에서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매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 경쟁력이라 하면 과거에 뭐 출렁다리 이런 게 많습니다. 출렁다리 한 곳에 하니까 다 출렁다리 건설해가지고 그게 제로 섬으로 막 이게 서로 게임을 할 게 아니고 아까 번에 그 뭐 의령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뭐 아까 부자축제 저도 그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전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한평나비축제처럼 잘하면 이게 부자축제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쪽에 뭔가 어떻게 그쪽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그게 딴 지역과 다른 그쪽에 보니까 뭐 이게 대기업 3군데가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을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현재 우리 단내품 농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농산물도 이 기회에 그냥 있는 농산물을 그냥 주는 것보다도 여기에 뭔가 조금 뭐라도 좀 가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메리카노에 지금 얼음을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람이 혜택이 되듯이 뭔가 얼음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현재 제가 집에 가보면 딸기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맛있어요 좀. 포도하고 먹으면 맛없는 게 없어요 좀. 근데 거기에 뭔가 되게 너무 다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 뭔가 또 다른 뭔가 좀 요즘 감정이 약하니까 뭔가 감정이 뭔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제 고향상이 아까도 관계인구, 그만 이 관계인구로 이게 지방 소멸이 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게 관계인구가 상당히 거의 아까 기부자 이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관계인구를 잘 맺으면 서울에 있는 기업인을 지방이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신뢰를 가지고 한다면 그분이 그냥 하면 안 내려오겠지만 뭔가 이렇게 공유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상으로 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혜택을 준다면 그 신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고향산 기부제 무학소주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무학소주에서 라벨지에 거기에 300만 병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고향 무상으로. 그런데 그분이 사장님이 사인을 하면서 300만 병 안 돼. 500만 병이 해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300만 병밖에 안 하냐고. 당장 500만 병 해가지고 지금 무학소주 그렇게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관계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좋은 사업에 사실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관계인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향산 기부제 아까 이게 아까 3가지 변수, 그러니까 답례품이라든지 기금 사업이라든지 관계인구 3가지 어떤 손에 딱 잡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손에 잡히는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낼 것인지 이런 걸 좀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하여튼 이게 고향산 기부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공하려고 그러면 저는 지자체가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243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료제적인 성격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관료제적인 성격. 그러니까 아까 기부자한테 그냥 제가 이쪽 고향이니까 돈을 내주세요. 우리 고향이 어려우니까 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향이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돈을 주시면 내가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고향이 어려우니까 뭐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기부를 하니까 또 작년과 똑같아요. 한 2번 내준단 말이에요. 3번 값 똑같다 그러면 이거 자꾸 돈 줘도 뭐 이렇게 별 효과가 없더라.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아까 뭐 지방마다 이게 다 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는 좀 지방 정부한테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자꾸 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선의 경쟁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그거 우승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가 딱 손에 잡히는 건데 다 다른 제도가 되게 많아요 지금. 농림부 가면 많고 우리 해안부도 아까 기금사업 소멸대응기금 이게 부서가 다 이게 따로 있거든요. 이 소멸대응기금하고 저는 계속 연계하라 그럽니다. 우리 같은 거예요. 지방에 가거든. A 부서에서는 소멸대응기금 따로 하고 B 부서는 이렇게 또 뭐 이게 따로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의 목적은 농어촌을 이게 뭐 이렇게 살리고 활력을 제고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 그러면 중앙에서 내놓은 사업을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뭐 지자체 간 연계될 수 있고 사업간 연계될 수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떤 가버넌스 지금 이제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농협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계속 의지도 발표시키고 계속 이런 걸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우수 사례를 지금 발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단편적인 그 사업이 아니고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고향생분 기부제가 단편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 하여튼 그 우리 지방 정부가 할 때 이게 전 조금 좀 우리 경기하들께 이게 내년에 돈 얼마 그다는데 서로 이렇게 공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노 뭐 재수 딜레마처럼 서로 상대방을 못 믿고 이러기보다는 저는 이게 첫 제도고 처음에 가기 때문에 서로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해안부도 그걸 지원하는 사람이고 같이 상대방이 좀 더 그다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좀 또 배우고 이렇게 동반자적인 그런 어떤 신뢰관계 우리 지자체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게 조금 우리 내부의 적이라 그러면 좀 우리들끼리 좀 너무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조금 내부의 적이 아닌가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내년에 안착시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200억의 그 전체 기부금이라 그러면 혹시 후내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천억이 그렇다 그러면 되게 이게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성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신뢰 관계를 가지고 또 바깥 분들과 이렇게 외부 관계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성공의 요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또 다른 뭐 이런 토론회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전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제도가 농촌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농이 서로 상생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은 앞으로도 오늘 토론 도와주시고 참석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를 통해서 또한 또 다른 뭐 필요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개선 과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